오늘 저와 RCC 대통령님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양국 관계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평화, 번영 그리고 문화 융성을 위해 공동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의 발전을 위한 협력의 기반을 더 공고하게 하고 함께 문화 강국으로서 외연을 넓히고 한반도와 중동 평화를 위한 연대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 및 3개국 연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두 번째 순방국인 이집트에서 국제평화, 경제, 방산, 교육, 문화 등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요, 한국, 이집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집트 방문 주요 성과 자세히 짚어보죠. 봉영식 연세대 개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 또 정상회담을 봐야 되는데 저희가 그 앞서 UAE에 대한 방문 성과를 할 때 국가 간의 MOU까지 봤고요. 그 다음 행사인 한 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내용은 짚지 못했거든요. 우리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요거 행사에 대한 성과도 좀 보고 그다음에 이집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가보시죠.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예, UAE와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그리고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의 역사가 꽤 깁니다. 생각나는 것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중동 지역에서의 이제 경제협력 거점 그리고 우리의 국방 자산과 방위 산업의 거점으로서 UAE와 네. 협력을 모색한 것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원전 건설에 있어서도 UAE 측이 지대한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정부의 중동 진출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기억하시겠습니다. 이제 박근혜 이제 정부에서는 이란과 경제 협력을 모색하면서 약 42조 원 규모의 MOU를 체결해 적이 있습니다. 생각납니다. 예. 네, 하지만 지난 10년, 15년을 돌이켜 보면은 이런 한국의 중동 진출이 뜻하지 않은 벽에 부닥친 것이 사실입니다. 아랍의 봄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ISIS의 전쟁이 이제 종식이 미국이 원한보다는 장기화되었고 또 코로나 3년으로 국제 무역이 사실상 중단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다시 한번 한국의 중동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중동 국가 순방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과 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한 UAE 정상회담과 공동선언 후속 이해 방향에 대해서 정부 차원이 아니라 이제 기업 단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측 입장에서는 이제 기업 총수 다수가 참여했는데 눈길을 뜨는 것이 이제 삼성, SK 네이버 등이 UAE가 추진 중인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의 세부 협력 구조를 UAE 측과 논의한 것을 전해졌고 네. 대통령실은 해당 프로젝트 초기 단계만 200억 달러, 약 30조 원 규모죠. 의 사업이라고 설명을 했고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서 에너지 믹스 기반 전력 공급이라든지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고효율 냉각 시스템 등 인프라 분야에서도 한국식 기업이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모색할지를 논의했다는 후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방산 분야에 대한 협력도 네. 논의가 됐는데 UA 측이 지역 내 항공 정밀 유도탄 시장의 수요 확대를 언급하면서 우리 측에게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함께 공략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 대통령실의 이런 계산으로는 올해 죄송합니다. 약 네. 150억 달러 규모의 방산 수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건 의료 분야에서도 임상 협력 의료 제품 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까지의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얘기하는 것은 이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측에서 이야기는 미래 파트너십을 어떻게 혁신, 지속 가능, 공동 변형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할 건가를 기업 차원에서 이야기했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경주 에이펙 경주 선언에서 처음으로 채택이 되었죠. 문화, 창조, 컬처요. 컬처에 K-컬처. K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확장에서의 UAE 측과의 협력도 논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UAE를 정리를 하고요. 이제 이집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번째 아프리카 방문 국가입니다. 이집트는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 속해 있죠. 역시 내용은 좀 비슷합니다. 이 방산, 에너지, 그리고 우리 K컬처 세 가지 축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큰 의미에서 우리 이집트 방문 의미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역대 우리 정부를 보면은 지역 거점이라든지 집중하는 지역이 이제 외교 지평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선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신남방 정책을 표명하면서 중국에만 의존하는 것이나 중국에 더해서 한 가지 더 국제 시장을 확보한다는 차원, 그리고 대북 외교와 한반도 평화 정책에 있어서 국제사회 지지와 협력을 끌어낸다는 차원에서 네. 아세안 협력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아세안 확대 정상회의도 개최가 되었죠. 지난번 윤석열 정부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정상 특별 회의가 열렸고, 그 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를 본다면은 아무래도 아프리카국과 중동 국가에서의 이제 자원 외교가 특색을 보였죠. 그렇다면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아프리카 북부 네. 그와 지중해 지역 그리고 중동 지역의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여기서 어느 국가와 우선적으로 협력할 것인가, 이것을 외교 용어로는 거점 국가라고 합니다. 이제 허브라는 개념이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도 모든 태평양 국가들과 같은 수준으로 협력을 할 수 없으니까 네. 가장 미국의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한 거점 국가를 선정합니다. 호주라든지 대한민국, 일본 등이 해당이 되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북아프리카 최강국으로 꼽히는 이집트를 교두보로 삼아서 미나라고 합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메리카 시장에 판로를 개척하고 서로 외교, 문화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장해 나간다는 이런 전략으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집트를 베이스 캠프, 뭐 허브 이런 표현도 되겠고요. 교두보입니다. 중동과 아프리카를 뚫게 되는 그 시작점으로 봤다. 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RCC 대통령과 단독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결과 내용도 나왔는데요. 볼까요? 어떤 결과 나왔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죠. 예, 방산, 에너지, 문화 등 삼축 협력 확대한다는데 양국 정상이 뜻을 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를 교두보, 북아프리카 최강국으로 꼽히는 이집트를 교두보로 삼아서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의 한국의 그 외교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카이로 대학에서 신중동 구상을 이제 밝혔죠. 이집트라고 하면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다소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현대 국제 정치라든지 현대 경제 규모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관광이 다죠. 우리에게 좀 알려진 우리에겐 것은. 그렇지만 그렇죠. 사실 네. 대단한 경제력, 잠재 경제력을 네. 있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은 인구가 1억 1,800만 명으로 이게 세계 13위 수준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전체 인구에서 50%가 30대 이하입니다. 그럼 굉장히 젊은 소비자와 노동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으로 본다면은 IMF도 2025년, 26년 회계연도에서의 인도의 실질적인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기존 4.1%에서 4.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이번에 RCC 정권에서 이집트 비전 2030을 2016년에 발표하면서 국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한국에게는 이게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비전 2030의 목표는 이집트가 이 세계 경제 3위권 도약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집트와 상호 존중 및 발전방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고 원전과 수소 에너지 수출, K-뷰티, K-패션, K-푸드 등 분야에서도 경제 협력을 하면서 동시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 이런 문제들을
정상들이 논의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집트의 비전 2030은 저희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앞서 저희가 이집트를 중동 및 아프리카의 교두보로 삼는다, 허브로 삼는다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우리 경제 관련한 국가 중에서는요, 이 세파라는 게 있거든요. 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FTA는 기본이고 경제 쪽은 다 같이 협력을 하는 건데, 자, 교수님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 이집트 세파 추진도 빠르게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집트와는 좀 매우 좀 가까워질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3년을 경험하면서 세계 모든 국가 경험한 것은 글로벌 공급망이 얼마나 순식간에 취약해질 수가 있나 이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새로운 협력 분야를 개척하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노력을 경주한 분야이고 네. 이것은 누가 먼저 도달하느냐 그리고 누가 먼저 이니셔티브를 쥐느냐 시간 경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와 같은 지역의 교두보 국가와 협력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 세파 포괄적 경제 협력 협력적 관계죠. 예, 그런 합의문이 어떤 것이냐 한다면 외교상으로 어떤 나라와 전략적 파트너십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나라를 대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공유하고 이런 것은 이제 문화와 외교 안보 분야의 협력에 쓰는 말이고 세파와 같이 포괄적이라는 얘기를 한다면은 이 나라와 우리나라는 협력할 분야가 굉장히 많다.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경제가 더 집중되는 거죠. 예, 거기서 포괄적의 경제 협력이라고 했으니까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이집트와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하겠다는 것이 녹아 있는 그런 협정 문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 재건도 함께 논의했다. 물론 이집트가 가자지구랑 가까운 거는 알겠지만 가자지구 재건에 우리나라도 함께한다. 이거 상당히 좀 뉴스인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중동이 한반도에서 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이제 메르스 사태를 우리가 경험한 것을 본다면은 이 글로벌 시대의 지구는 어느 나라가 어느 지역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우리는 중동 지역과 멀고 막 낙타가 살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메르스예요.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렇게 인터넷이 모든 나라를 현재 시간으로 연결하고 있는 글로벌 시대에는 이것이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중동 지역에서의 그 지역에서는 최대 제조 강국인데 그런 이집트와의 협력을 안 한다는 것은 이런 지역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너무 구시대적으로 협소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 본다면 가자지구에서의 이런 인명살상이라든지 가난 이런 보건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우리나라가 나몰라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국가 위상이라든지 외교력 제고에 있어서도 맞지 않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집트와 우리나라가 논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가자지구에 이런 종전 이후의 그 평화 상태 유지를 위해서 군을 파견한다. 이건 아니라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가자지구의 재건. 그리고 보건 조건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한국이 노력하고 또 하나의 분야는 이제 일종의 소프트 파워라고 할까요? 네. 서로 구상의 교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높이 평가한 것은 지역의 맹주로서 이집트가 중동 문제에 대해서 외교적인 인내를 보여준 것에 인상을 받았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네. 뭐냐면은 어떤 군사력을 투사하지 않고도 지역 분쟁에 대해서 조기에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는데 이집트가 외교적인 인내, 디플로마틱 페이션스라는 전략을 취해서 큰 기여를 했다는 것에 인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것과 연결해서 이재명 정부도 북한의 태도 변화, 비핵화 문제에 대한 진전을 위해서 인내심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슷한 아이디어를 교환하면서 상호 네. 외교적인 노력을 순기능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논의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현재 이집트의 RCC 대통령이 RCC 정부는 비전 2030이라는 큰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30위권 국가가 된다. 자, 젊은 나라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 비전 2030도 좀 느낌을 받으면은
AI라든가 약간 젊은 쪽의 산업들이 보여질 것 같은데 이집트의 비전 2030도 설명해 주셨고 또 우리와의 또 협력 관계도 체크를 해보고요. 예, 이집트의 비전 2030은 이집트를 오는 2030년까지 경제, 국가 경쟁력, 국민 행복, 인적 자원 개발 등 분야에서 세계 30위권 네. 국가로 만들겠다는 RCC 대통령의 중장기 국가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개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경제, 에너지, 환경, 도시개발, 교육, 보건, 지식혁신, 투명성 및 정보 효율화, 사회정의, 문화, 국내 정책, 대외 정책 등이 있는데 이집트 정부 경제 정책 및 구조개혁의 기본 3원칙은 국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질, 접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겠다. 정부와 민간 부분에서 건설적 파트너를 기반으로 한 성장 모델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모든 개혁은 재정 건정성 강화와 사회 정의 실현의 두 기둥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집트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무래도 한강의 기적 그리고 민주화, 글로벌화에 성공한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따가 뭐 말씀드릴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바쁜 일정에서도 카이로 대학교에서 한국과 이집트 간의 그런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연설을 하신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집트가 비단 인구가 많은 큰 국가일 뿐만 아니라 인구의 대부분이 젊은 층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 이제 한국과의 이런 협력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서울대학교에 가서 대학생들 상대로 강연을 했고 그 전에 미국의 전직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에서 대학교에서 연설하고 한국의 젊은 층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간의 장기적인 협력 관계에 대해서도 미국의 입장을 밝혔죠.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카이로 대학 연설도 한국과 이집트 간의 이제 협력은 단기간적이 아니라 이집트의 2030 발전 계획과 궤를 같이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 쪽도 실은 기대가 크죠. 왜냐하면 중동 및 아프리카 쪽에서 우리가 지금 방산과 원전 많이 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산 쪽 협력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저도 놀란 것이 이집트와 어떤 지역 분쟁 이것은 연결이 잘 안 되는 국가 이미지였는데요. 이집트가 세계에서 8대 무기 수입국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까지 동유럽 국가 시장에 집중을 했던 우리의 방산 수출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확대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집트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강한 국방력을 지닌 국가고 그래서 앞으로 경제 협력의 강화뿐만 아니라 네. 그것을 과 궤를 같이 하는 방산 분야에서도 협력, 특히 K9 자주포 공동 생산 등 그런 방산 협력 그리고 FA-50 그런 한국산 전투기의 개발과 수출에 대해서도 그런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집트 순방 및 정상회담. 마지막으로죠.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카이로 대학 연설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중동 구상의 핵심 내용이 나왔다. 이걸로 오늘 정리해 볼까요? 예, 유엔 총회에선 END였죠, END. 그다음에 이번에 이집트에서는 SHINE입니다. SHINE. SHINE이란 것은 Stability, S 안정, 하모니 조화, 이노베이션 혁신, 네트워크 서로 네트워크 그리고 에듀케이션 교육. 이 분야에서 한국과 이집트가 협력해 나갔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SHINE이라는 슬로건으로 이야기를 해서 양국이 공동 번영의 미래로 도약하자는 메시지를 특히 이집트 젊은 층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